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SK 회장은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에이펙의 기업 사절단 엄청난 규모로 지금 모으고 있다. 한 2,000명 가까이 외국에서 이제 경제사절단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캐나다 G7 정상회담에 가는 것도 상당수의 그 비즈니스 서밋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대로 노력하겠다 이러니까 야, 이게 지금 보수 정당에서 하는 거냐 민주당 대통령이냐 당장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민주당 대통령은 기업을 살리지 않아요? 왜 그러면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이상하다 이런 사람도 여전히 있고요.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초선 의원인 K 의원이 예. 나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 비판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좀 밝혀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이름이 안 나왔어요. 기사가 아. 나왔는데 기사에 그냥 초선 K 의원이라고 나왔고 네. 그 의원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적으로 생각하고 뭐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안 하겠다. 지난번에 나도 아스팔트 나가가지고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도록 나도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평소 같으면 막 욕하거나 뭐 너 나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대요. 자, 그래서 보수 진보 논쟁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보수 진보 이야기하면 약간 낡은 틀에 갇혀서 너 맞아요. 보수야 진보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상해. 질문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죠. 기업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나간 행적이나 그간의 소통 내용을 보면 이재명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약속한 거 이거 지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 되고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 한 4년 한 것처럼 예. 대기업 총수들이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있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재벌들을 탄압하고 마치 기업을 옥죄일 거라고 오해했지만 사실은 뚜껑을 까고 보니까 재벌 총수들, 기업인들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신뢰하는 분위기였다라는 이제 후일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완전 바뀐다. 지지자들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기대 이상이다라는 평가가 많고 반대쪽에 있던 사람도 사람 잘못 봤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다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네. 대기업이 오늘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한 걸 보면 역시 이재명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지금 높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는 국힘도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설 자리를 증발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의 편견적인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은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아울러 가지고 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국민의 뭐 옛날에 이런 낡은 거 있잖아요. 경제는 보수다. 이런 얘기 다시는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보복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유능하면서 똑똑하게 잘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진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잠깐만, 여러분 지금 10,000명 넘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요즘 10,000명, 구독 진짜 이 동시접촉 하기 어려운데 좋아요 좀 누르시면 고맙겠고 더 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 저는 반대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국힘이 오히려 상황 적응을 못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가면 국힘은 활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어떻게 해서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설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K 의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민하겠지만 그럼 그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재명 먼저 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사실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서민들에게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 내가 진짜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고 나면 투자한 것에 따라서 이익을 내가 그냥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원래 보수들이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본인이 힘들게 살아봤기 때문에 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 변호사를 했어요. 왜 변호사를 했냐? 18기로 이 사람이
연수원 나왔잖아요. 그때 60등인가였어요, 연수원에서. 네. 60등 하면은요, 판사. 판사예요, 판사. 네, 150명까지가 원래 판사직을 지원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검사직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298명이 아마 합격을 했던 그 시기였어요. 60대가 있으면 당연히 판사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왜? 우리가 판사로 가면 무조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 보장이 되고 지위가 보장된다는 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사실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특강을 와가지고 사법연수원에 변호사 되라. 변호사 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네가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해가지고 그 길로 간다 그러면 변호사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본인이 변호사 길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 길을 그냥 용감하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무실 보증금을 조영래 변호사가 이 보증을 사줘가지고 사실은 사무실을 냈다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이념이고 뭐고 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사실은 우체국장 아들이잖아요. 우리 전기현 대표가. 네. 은퇴하셨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식구들이 많았으니까 여기도 예. 좀 힘들게 살았었겠지만 그래도 그 동네는 동네 유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밥은 먹고 살았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서민들의 생활을 그래서 잘나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가시밭길 안 걸어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미웠던 게 자기가 이런 상황에 대한 공감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아주 믿는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이게 예. 또 하나 있어요. 서민들도 살아가는데 애환이 있어요. 고민이 있죠. 그런데 재벌들, 기업인들도요. 투자를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애환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들도 고민이 있고 그 부분을 잘 내가 반영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정권 초기에 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벌들 족쳐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한 다음에 그 변호사 기업 임원으로 취직했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 그 어떤 경제 정책을 펴면서 기업인들한테 통감비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규제를 씌웠습니까? 그런 것들요, 오늘 아마 기업인들이 기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믿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달리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참석해서 기업인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지 결의를 다졌다면 우리 지금 12,000분이 방송 보고 계신데 우리 대통령과 오늘 기업인들 나라 좀 살려라고 박수 한번 격려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이 얘기를 그래서 꼭 해줘야 돼요. 예. 대통령이 오늘 경제 그 총수들 만나면서 뭐라고 했냐?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노동 문제나 중소기업 문제 등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꽤 중요한 일이다. 네. 근데 당연히 기업 총수에게 이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기업인들도 그 불신을 조금 완화해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힘들다는 건 알고 당신들이 국가를 안 믿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알지만 노동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먹고 살자. 네. 그러면 내가 당신들 무조건 지원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중앙대 우리 방현석 우리 그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낙관적 현실주의자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돌파를 해왔다. 다만 당신은 그 낙관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시절도 있었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2번이나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낙관적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길로 다시 들어섰던 이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정말로 낙관적 현실주의자 믿어 주십시오. 낙관적 현실주의자가 되면 지금 어려움은 우리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질문이 한두 개 더 있었는데 생략하려고 합니다. 떡볶이 사진 띄워놓고 전임 대통령하고 비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러다 한번 지금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 격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하나는 지금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하고 오늘 지금 윤석열 때 임명됐던 장관들 같이 배석을 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너무 또 고통스럽게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잘하는 대통령 비교 안 되는 거 굳이 비교하면서 이미 전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 아프다.
입이 아파서 욕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국민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